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은퇴만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아침 알람에 쫓기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자유의 문처럼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낯선 침묵이 먼저 맞이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간 동안에는 느낄 틈조차 없었던 공허함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동안 못 놀았으니까 이제는 즐겨야지.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설명할 때 고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통이라는 말이지만은 꼭 괴롭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의 고는 분명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책임에 눌리고 사람 관계에 지치고 성과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구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일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직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집착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감정은 의외로 기쁨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원, 관리자, 책임자, 가장 그 역할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은 갈 곳을 잃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한순간에 놓아버린 것처럼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취미, 더 많은 만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도 자유도 만족감도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영원한 해결책으로 붙잡으려는 순간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사실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겉의 삶이 아니라 속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조용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나를 지탱해 왔는가? 성과였는지 인정이었는지 혹은 바쁨 그 자체였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불안이 올라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그냥 느껴봅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 단순한 자각이 은퇴 이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깊은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은퇴는 공허의 시간도 될 수 있고 삶이 한층 깊어지는 문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아졌을 때 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왜 편하지가 않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은퇴 이후 삶의 핵심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시간을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마감 시간, 약속 시간, 시계가 하루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 시계에 맞춰 몸과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삶이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퇴와 함께 그 모든 시간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늦을 걱정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 자유가 점점 부담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방일홍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것이 없어서 편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흩어져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한가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훑어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후 3시쯤 이제 뭘 하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때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기도 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사고라고 합니다. 이 쓸모없는 생각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대상 없이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면 괴롭고 한가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쁨도 한가함도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을 때 괴로운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닌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일정 속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무언가에 매달리려 합니다. 과도한 취미, 잦은 모임, 혹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하지만 이것들은 마음을 쉬게 해주기보다는 잠시 마비시킬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쉬는 상태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를 진정한 쉼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머물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다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5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연습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머무르기 위한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인생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큰 혼란,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마음에는 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직장에 있을 때 우리는 이름보다 역할로 불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책임자, 그 호칭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허리가 펴지고 존재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호칭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저 아저씨, 어르신, 아버지로 불립니다. 누군가 악의 없이 부른 말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오상, 즉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보기보다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미지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직업과 역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지?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내려놔야지.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살아온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자존감이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평가와 성과로 유지되던 자기 가치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괜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는 사라지는 것에 집착할 때 생긴다. 직위도, 명함도, 사회적 역할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점을 조금 늦게 한꺼번에 맞이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없어졌으니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역할 너머의 나를 만날 시간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는 나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존재하는 나를 천천히 알아갈 차례입니다. 존재하는 나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비교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다른 사람의 삶을 유독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바쁘게 사네.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대단하네. 이 비교는 자신의 빈자리를 확인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비교는 나를 위로하지도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공백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할이 사라진 뒤 사람은 왜 더 외로워지는지, 관계의 변화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믿던 끈이 조용히 끊어졌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직장에 있을 때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웃고 불평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오래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관계의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집니다. 누군가 일부러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겠지 하고 넘깁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하다가 답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면은 마음이 조금씩 움츠러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화를 걸 손이 멈춥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있는데 전화를 걸 사람은 없는 상태. 이것이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조용한 고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만남만큼이나 헤어짐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인연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그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함께 했으니 나를 계속 기억해 주겠지.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관계의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이 바뀌어서 생깁니다. 목적을 공유하던 관계에서 존재를 나누는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일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난단 말인가? 괜히 어색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고독해집니다. 혼자는 견딜 수 있지만 고립은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억지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개의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쪽이 되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말, 재밌는 이야기,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좀 외롭네요. 이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행동에
목적은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지 않기 위함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사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이후 더욱 또렷해지는 돈과 통제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불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의외로 자유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대개 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오겠지라는 확신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확신이 사라집니다. 통장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쓰는 돈 하나하나에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까? 앞으로 더 아껴야 하는 건 아닐까? 아직 큰 문제가 없는데도 미리 걱정부터 앞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문제로 만들어 끌어안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괜찮은데도 마음은 늘 부족한 내일에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통제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상황, 건강, 가족 문제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갑자기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통해 다시 통제감을 회복하려 합니다. 지나치게 아끼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 과하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안전의 상실에서 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안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돈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삶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돈 문제는 계산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불안이 아닌 신뢰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돈과 관련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 순간 한 번 숨을 고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사 목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안정감들이 불안을 조금씩 누그러뜨립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보고 조율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잘 쓰임은 돈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해당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부부 사이에서 왜 사소한 갈등이 커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사이가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각자의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하루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거리 덕분에 작은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까지 같은 공간에 머뭅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나름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문제는 이 두 리듬이 잘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사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느냐는 말, 왜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느냐는 불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갈등의 뿌리는 기대에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서로를 더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대 역시 집착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현실은 그 기대를 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의 부부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마찰입니다. 이 시기를 실패로 보느냐 조정의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거리를 재조정하는 지혜입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불교의 자비는 상대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같이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변화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면 해결은 멀어지고 상황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멀어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의 호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말을 꺼내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크게 바꿉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는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의 부부도 아니고 바쁘던 시절의 부부도 아닙니다. 지금의 두 사람에 맞는 새로운 거리, 새로운 리듬을 천천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투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서로에게 서운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위에 다시 자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혼란을 불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상과 집착이라는 키워드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혼란을 삶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혼란을 조금 더 깊은 곳, 불교의 시선으로 바라볼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 뒤에는 늘 마음의 구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삶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무상, 고, 그리고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은퇴 이후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무상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직장도, 역할도, 관계도, 심지어 몸과 생각마저 멈춰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은퇴가 힘든 이유는 변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변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던 일상, 익숙하던 관계, 당연하다고 여겼던 역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면 마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고가 생깁니다. 고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평생 열심히 일한 게 아닌데, 이 생각 속에는 강한 저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상황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은퇴라는 현실을 실패나 상실로만 보면 그 순간부터 고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나에게 집착합니다. 일하던 나, 인정받던 나, 바쁘던 나, 그 모습이 사라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착은 붙잡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불교는 집착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은퇴 이후의 혼란은 잘못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깨어날 기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바쁨 속에 가려졌던 마음의 습관들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은퇴는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됩니다. 무상함을 몸으로 느끼고 집착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과 어디서 시작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괴로움은 사라진 것 때문인가? 붙잡고 싶은 것 때문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과거에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흡을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지금 숨이 나갑니다. 과거의 숨도 아니고 미래의 숨도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내려놓음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왜 진짜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바빴으니까 덜 생각했지.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행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자주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지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과거로 향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이랬지. 그 시절이 제일 좋았어. 이런 생각은 추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비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점으로 마음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지금의 삶이 더 초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거기에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안고 살아야지 과거로 돌아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런 생각은 지금의 삶을 잠정 중단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이 미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곧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행복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크게 웃는 순간이나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감각, 창밖의 빛이 오늘도 변함없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경험들이 행복의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이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연습입니다.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알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한 자각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삶이 과거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은 행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족함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봅니다.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느끼고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삶은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말하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무언가를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면 다시 손과 발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림이 지금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과거를 잘 정리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덜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지금 여기의 태도를 실제 은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다짐만으로는 마음이 쉽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바꾸는 힘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마음을 서서히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은퇴 이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실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꼭 지킬 한 가지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 산책,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짧은 독서나 명상.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고정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은 그 시간에 기대게 됩니다. 이 작은 기둥이 하루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두 번째는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굳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몸이 멈추면 생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대단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과거 이야기를 곱씹기보다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움직이는 명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쓸모 있음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 생각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쓸모는 돈을 벌거나 성과를 낼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집안의 작은 일을 맡는 것, 동네에서 가벼운 봉사를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의미를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렇게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머릿속 대화가 유난히 많아집니다. 후회, 걱정, 비교,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또 이 생각이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전환이 생각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연락이 줄어든 사람에게 서운함을 쌓기보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부담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에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하나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지 못하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잘해보려는 시간이 아니라 덜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느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완벽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는 잘 되고 하루는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은퇴가 왜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깊은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이 시기를 살아가면 좋은지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자락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증명해야 할 무대도 사라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시간을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줄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삶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을 때의 삶이 확장과 성취의 흐름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정리와 성숙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를 끝으로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삶의 의미를 역할과 성과에 너무 강하게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할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하고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불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의미는 무언가를 이루고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 의미의 기준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보여주는 삶에서 느끼는 삶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비교하지 않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퇴 생활과 자신을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연과 조건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의 속도로 지금의 삶을 평가하면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느려도 괜찮고 자주 쉬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이 느림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진짜 놓아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의미 있어야 한다는 압박,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조급함, 이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불안은 올 수 있고 외로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마지막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잘한 일 하나, 고마웠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 말은 삶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며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증명하고 덜 서두르면서 조금 더 느끼는 삶, 이 방향으로 걸어갈 때 노년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열심히 달려온 여정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인생은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길입니다.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길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삶이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며 남은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